공매도로 무장한 헤지펀드,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3000 돌파, 미 S&P 500 지수 장중 최고치, 다우존스 지수 사상 최고 경신. 최근 이런 뉴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더 나아가 이러한 소식을 투자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인덱스라고도 하는 지수는 무언가의 지표 또는 척도이며 금융에서 일반적으로 증권시장의 변화에 대한 통계적 가치를 나타냅니다. 그중 코스피, S&P 500 등의 주가지수는 주식시장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명되었죠. 왜냐하면 어떤 한 주식이 하락해도 다른 주식은 상승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주식만 봐서는 전체 시장의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각 지수는 수치를 산출하는 고유한 계산 공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식에는 일반적으로 주가, 시가총액, 구성비율, 3가지 요소가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단순 평균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지수에 30개 주식 종목이 포함된 경우 모든 주식의 가격을 합산하여 30으로 나누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중요도를 나눠 가중평균으로 계산됩니다. 시가총액은 주식시장에서 판단하는 기업의 가치이며 발행 주식수에 주가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회사의 시가총액이 클수록 가격이 지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죠. 지수는 주가 지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식 밖으로 확대하면 인덱스 펀드, 패시브 펀드까지 종류가 매우 많죠. 앞서 말했듯 지수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어떤 자산 그룹의 성과를 수치화하는데 인덱스 펀드, 패시브 펀드 등은 지수로 측정된 특정 섹터의 성과를 수동적으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수익률을 그대로 복제하는 대상은 코스피, 코스닥 같은 주가 지수이거나 반도체 산업, 바이오 산업 같은 특정 산업, 원유, 달러, 금 등과 같은 특정 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주가 지수는 나름의 기준에 따라 선택된 다양한 주식으로 구성되며 각 나라별로 시장을 대표하는 유명 주가 지수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 2개의 시장이 있는데요. 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다루는 3가지 주요 지수가 있습니다. S&P 500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제공하는 지수로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지표입니다. 미국 대표 기업 500곳의 성과를 추적하는 주가 지수입니다. S&P 500에 속한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전체 미국 주식 시가총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지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부르는 이름이 많습니다. 더 다우, 다우 30 또는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라고도 하는데요.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지수이며 미국 대표 상장기업 30개로 구성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편집자 찰스 다우가 만들고 그의 비즈니스 파트너인 에드워드 존스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나스닥 100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형 기술주 지수입니다. 나스닥 100에 상장된 100대 비금융 기업이 포함되었으며 S&P 500이나 다우존스와 달리 미국 외 타국에서 설립된 회사도 속합니다. 나스닥 100에 등재된 많은 회사가 벤처, IT, 테크 주식들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은 기술주에 집중하는 이들이 선호하며 주식 하나하나의 가격 변동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 나스닥 100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는 잘 아시다시피 코스피, 코스닥 기업을 대상으로 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등이 있으며 전 세계 거의 모든 증권거래소에는 주요 지수가 하나 이상씩 있습니다. ETF는 쉽게 말해 지수를 주식처럼 사고 파는 상품입니다. 개별 기업이 아닌 시장, 산업, 지수 등에 투자하며 주식처럼 상장되어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S&P 500, 나스닥 100, 코스피 등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국내외 증시에 여러 상장되어 있습니다. 각 지수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품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S&P 500 관련 ETF로는 뱅가드 S&P 500 ETF, iShares Core S&P 500 ETF,
SPDR S&P 500 등이 있으며 국내에도 코덱스 미국 S&P 500 선물, 타이거 미국 S&P 500 등의 ETF가 있습니다. 참고로 뱅가드 500 인덱스 펀드는 구성과 성과면에서 S&P 500을 충실히 추적했습니다. 다우존스 30의 경우 SPDR 다우존스 산업평균 ETF, 나스닥 100의 경우 인베스코 QQQ ETF 또는 파워쉐어스 QQQ 등의 ETF를 대표적이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안정적인 수익입니다. 워런 버핏은 시장 수익률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의 장기 수익률이 전문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헤지 펀드보다 나을 것임을 자신하면서 공개적으로 내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헤지 펀드란 파생 상품, 공매도 등 다양한 투자 기법으로 주가 지수와 상관없이 절대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를 말하고, 패시브 펀드는 코스피 등의 주가 지수에 투자하여 시장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는 펀드를 말합니다. 유명 펀드 매니저가 내기에 나섰지만 결론은 워런 버핏의 압승이었습니다. 버핏이 선택한 S&P 5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의 9년간 수익률이 연평균 7.1%였던 반면 펀드 매니저가 선택한 5개 헤지 펀드가 같은 기간에 올린 연평균 수익률은 2.2%에 불과했습니다. 단기적인 성과는 주식이나 헤지 펀드가 훨씬 클 수 있지만 오랜 시간을 두고 봤을 때 꾸준한 수익률을 기록하는 인덱스 펀드가 안정적인 편이죠. 둘째, 종류는 다양하고 수수료와 위험도는 낮다는 것입니다. 지수를 활용하면 국가와 산업에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해외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이나 중국, 인도 등의 신흥국 주식시장을 쫓는 대표 시장 지수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산업에 관심이 있다면 반도체, 바이오, IT, 인공지능 등 산업군을 묶어 투자하는 지수를 선택하여 투자할 수 있죠. 게다가 ETF나 인덱스 펀드는 수동적으로 지수 수익률을 따라가기에 수수료가 낮은 편입니다. 펀드 매니저 같은 전문가가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액티브 펀드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덱스 투자가 위험을 방어하기에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광범위한 자산 바구니로 구성되는 인덱스 펀드는 특정 회사 또는 산업의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지수 투자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초기에 설명했듯 지수는 대개 시가총액 기준으로 형성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상위권에 있는 비중이 큰 기업들의 성과가 지수 전체 수익률을 좌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 약세를 보인다면 나스닥 지수 또는 테크 산업 관련 지수에 눈에 띄는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수익률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지수는 개별 기업이 아닌 시장 전체에 투자하기 때문에 매우 좋지도 매우 나쁘지도 않은 평균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안정적이나 드라마틱한 효과는 적은 편이죠. 지수를 활용하기에 적합한 추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장기 투자자입니다. 국가별 대표 시장 지수는 대개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다우존스 30 지수 역시 2009년부터 코로나19 이전까지 평균 250%의 수익률을 보여주었죠. 워런 버핏의 내기 사례가 보여주듯이 지수를 따르는 인덱스 펀드는 꾸준히 상승하는 편이기 때문에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둘째는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선호하는 투자자입니다. 지수는 여러 국가 및 산업이 포함된 시장 전체를 투자 대상으로 삼습니다. 수많은 우수 기업들이 담긴 종합 선물 세트와도 같기 때문에 나라별, 산업별, 특성별로 다각화된 구성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싶다면 꼭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셋째는 위험도가 낮은 투자를 선호하는 이들입니다. 지수에 대한 투자는 하나의 주식에만 투자하는 것보다 변동성이 적습니다. 반면 위험 자산을 선호하더라도 안전장치를 두고 싶다면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대표 시장 지수를 따르는 인덱스 펀드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여 위험을 일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신흥시장을 좋아하는 투자자입니다.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의 신흥국가 금융시장에 대해 제대로 아는 이는 드뭅니다. 그럼에도
미지의 영역인 신흥국의 높은 성장을 취하고 싶다면 신흥국 대표 주가 지수에 투자하여 해당 국가의 성장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지수 투자는 안전성, 다양성, 저비용 등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투자 수단이고 변동성이 적고 간편하기에 초보일수록 시도하기 좋습니다. 간편한 만큼 다양하고 폭넓은 지수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보시기 바랍니다.